네, 화요일 1부는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점점 스포츠 관련 정보나 뉴스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그렇죠. 네. 시즌이 시즌인 만큼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요. 물론 네. 동부에 지금 그런 돌풍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제 스포츠 시즌이죠. 그렇죠. 스포츠 시즌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야구에 그렇게들 관심들이 많아지시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한인들이 야구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풋볼이나 젊은 분들은 아직도 농구에도 관심이 많긴 하는데 올라운드로 보면 야구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시즌이 시작되고 벌써 개막전 갔지 않나요? 아직 안 가졌나? 오늘 새벽 3시에 개막전 도쿄 시리즈 1차전 했죠. 아, 네. 그렇죠. 다저스가 네. 이겼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에 채널 11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저도 저 경기 시작 전에 어디야 무슨 호텔에서 참치 갖고 해체쇼. 네, 해체쇼가 펼쳐졌다. 뭐 그 해체- 얘기가 예. 워낙 크게 뜨는 바람에 해체쇼와 더불어 일본에서 미슐링 3스타 치킨 도리야끼라고 하나요? 네. 그 셰프를 초청해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일본 선수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개막전 한다 그래서 무지 크게 쐈다 그러는데 네. 누구야 이름이 무키 배추는 지금 뭐예요? 상태가 몸 상태가 어때요? 그냥 아프다고만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특별하게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건 모르는데 일본 도쿄 시리즈 가기 전부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네. 한 15파운드 이상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7kg 이상 빠졌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라인에 못 들어가고 아직은 도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참치쇼하는 디너 쇼에는 워낙 오타니랑 또 끈끈한 게 있어서 참석은 했다고 하는데 경기에는 아직 못하고 아마 먼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렇게 네.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와 더불어 또 프리맨 역시 오늘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부상 여파가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요. 시범 경기가 아니고 연습 경기 2경기에는 출전을 했죠. 네. 근데 워낙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호주나 뭐 일본이나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하는 경기들은 뭐 그렇게 뭐 런던까지도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 아시아 쪽이나 뭐 호주 쪽에서 하는 경기들은 시차가 있어서 선수들도 아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키 배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렇게 체중이 감량돼서 걱정인데 뭐 워낙 다른 또 일 이렇게 없이 슬림한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멋설이 있는 운동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진짜 개막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스넬 역시 컨디션이 조금 난조하다고라는 소식이 들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개막전에 대해서 선수 노조 쪽에서 어떤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무리한다. 네네네. 네.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선수들이 그래서 올스타전 같은 경우도 뭐 덩크 컨테스트나 네. 홈런 더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부상이나 컨디션 조절 때문이잖아요. 네. 국제 개막전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다들 선수들이 오늘 저녁 게임까지 무사히 마치고 와서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키 배츠가 다른 일 없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관심도에 있어서는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본에서는 지금 거의 뭐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ESPN이나 뭐 FSN 이런 뉴스 기자들이 올린 걸 보면 어디를 가나 오타니에 관계된 뭐 만화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포스터나 그걸 안 보고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타니가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것 같다고 말씀하고 거기다 또 연습 게임 네. 유미오리 자이언트하고 하는데 또 홈런을 쳤잖아요. 네. 도쿄돔에서 또 그거 자체도 홈런볼을 맞은 분이 잠깐 기절을 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아, 맞았어요? 예, 홈런볼에 맞았습니다. 잡으려고 막 그랬던 것만 봤지. 잡으려고 그랬던 사람은 네. 맞고 네. 공이 굴러서 잡은 사람은 복권을 당첨하고요. 아유, 야 이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 경기장에서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맞아서 기절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연습 경기 2경기 다 한신 타이거스에게는
완봉패를 했네요. 컵스도 그렇고 한신 타이거스가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38년 만에 일본 시리즈를 이기고 챔피언에 재패를 재패했거든요. 2023년도에 한신 타이거스의 둘 다 물론 연습 게임이고 슬렁슬렁했다고는 하겠으나 영봉패를 당했다는 거는 뭐 스트라이크 12개 잡고 일본 야구의 수준도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부러 더 잘 던지려고 하는 의욕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좀 이게 그럴 때 또 눈도장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네. 요미우리 자이언트는 뭐 거의 양키스처럼 굉장히 일본에서 막문이지만 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도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과연 뭐 1차전은 다저스가 첫 번째는 이겼던 걸로 알고 있죠. 네. 4대 1로 이긴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오타니가 안타를 2개를 쳤고요. 윌 스미스가 지금 5할 때고요. 오타니가 4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늘 뭐 또 열린다 그러니까 한번 또 두고 봅시다.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지. 네. 도쿄노브 자체가 워낙 뭐 거의 5만 명이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한국 기사들을 보면 뭐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는데 프리맨이 10배 더 흥분된 일본 야구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아마 국제 개막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슈퍼스타가 일본 그 3인방을 빼고도 그렇게 슈퍼스타가 있는 3인방 거기에 이제 2인방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빼고도 굉장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사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물론 한국 쪽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연습 게임에 1차전 도쿄돔에서 연습 게임에 K-팝이 걸그룹이 시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일본 멤버들이라 유닛이 이제 3명이 뭐라 그러나 저는 이제 걸그룹이 팔로우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소녀시대가 마지막으로 팔로우가 안 되는데 트와이스 JYP 그렇죠. 거기서 그 시구를 했다 그래서 일본 멤버지만 네. K-팝의 이 저력이 알게 모르게 이 일본에 이렇게 도쿄 시리즈 도쿄돔에서 있는 1차전에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알게 모르게 그걸 좀 더 부각시키면 어떨까? 10배 그런 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0배라고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울컥 안 했다. 뭐 이런. 네. 근데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 워낙 리액션이 크고 미국 사람들 10 타임 뭐 그런 편하게 생각하면 지적을 그렇잖아요. 지적을 10배 더가 아니고 아주 많이 흥분된다고 그럼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우리도 텐데. 좋을 때 표현을 죽을 만큼 좋아, 뭐 죽을 만큼 행복해 이런 표현. 그렇잖아요. 네, 뭐 그냥 관용어처럼 쓰는 것처럼. 이럴 때 보면 저희도 언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럴 때 보면 참 언론이 좀 어떤 이런 거 갖고 좀 뻥튀기, 네. 이슈화, 뭐 아무튼 그러면 또 그 클릭수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약간 좀 이거는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거기다 컬셔는 이제 자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팝캐스트 한 사람들이랑 가족들이 자비를 들여서 갔는데 컬셔는 호주까지 갔는데 한국에도 오지 않았는데 일본은 자비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굳이 그런 감정들을 네. 갖다가 그 증폭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해는 해요. 뭐 그쪽도 클릭은 돼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의도를 갖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너무 그렇죠. 또 그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 괜히 엄한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야구 인구 자체가 달라요. 일본하고 한국하고는요.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시리즈 할 때도 제일 그 MLB 노조나 MLB 쪽의 사무국에서도 걱정했던 게 구장 자체가 너무 관중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장 자체가 없어요. 한국에는. 네. 이번에 도쿄돔이 4만 5천인가요? 5만인가요? 뭐 우선은 입장료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5만이라고 봐야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옆프로가 네. 사석에서는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예. 방송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일본은 그럴 만한 또 그 인재 풀이 많습니다. 역사도 길고 하고 또 하는 거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미국을 건너오긴 했지만 그때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적인 사고방식인데 방송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워낙 그 역사가 길어요. 긴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역사는 1908년인가요?
요메우리 대학에서 스탠포드로 야구 원정을 옵니다. 배우려고. 100년도 더 전에. 그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배우러 대학으로 올 정도면 역사가 엄청나죠. 근데 그때 배워간 게 여러 가지 배워갔지만 그때 최고로 배워간 게 응원을 배워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치어리더도 하고 마치도 하고 그 드럼도 하고 하니까 네. 그거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이 요새 뭐 그 니폰 막 그런 응원이 생겼잖아요. 그런 응원의 기원이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이 응원하는 걸 보고 배워가서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일제시대 겪으면서 한국으로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에이시아의 그런 응원 그거는 미국이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이 요새는 한국이 더 잘하는데. 아예 한국의 응원이 뭐 치어리더도 야구장 가봐요. 엄청 재밌죠. 한국은 축제죠 거의 뭐. 치어리더도 요새는 입단식을 하더라고요. 대만으로 많이 그 치어리더 분들이 인기 있는 분들이 그 개개인으로 굉장히 이제 인기들이 올랐나 봐요. 네. 대만 리그로 가는데 보통 이제 선수들이 오면 입단식 하잖아요. 치어리더 입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아니 뭐 저희가 국뽕에 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절대로. 그런데 뭐 각국의 응원 사례나 전을 보면은 야 대한민국의 응원은 정말 이거는 비교 불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우리는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오타니 예전에 그 미국 안에서 그 동양인을 잘 모를 때 제키 찬이라는 분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동양인의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상승된 것처럼 오타니 때문에 일본 이미지가 많이 상승되는 것도 같아요. 대만이나 중국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인터뷰도 했는데 기자가 또 짓궂게 대만에서 국제 개막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지? 그건 외신 기자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하는 거지? 그런 오타니 질문을? 굉장히 멋있게 대만에서 하는 것도 자기는 좋다. 왜냐하면 대만의 선수 그 앞에서 야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고 대만도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에이시아에서 그리고 대만 역시 그런 개막전을 할 정도의 인추가 갖춰졌다고 자기 생각한다. 그런 아주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세요. 오타니라는 분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프리맨과 또 이렇게 대조를 이뤄서 연속으로 기사를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그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은 또 관련자 되시는 분들이 제 멱살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질문을 던진 기자들의 소속과 이름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요새 의도를 갖고 선수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서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걸 일부러 증폭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런 아마, 의도는 조금 좀 너무 무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뉴스 매체도 많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뉴스 매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런 국제 개방처까지 갈 정도면 아무래도 검증된 언론 기관이겠지만 그래서 갔겠죠. 예, 저 역시도 잘 모르는 들어보면 이런 미디어도 있었나 이런 식의 기자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목에다 기자 배지 하나 달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건 농담입니다만. 그거는 약간 함정을 파고 던지는 것 같은 질문이다라는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네네. 그분은 그런 의도로 던진 질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거 저의 뇌피셜은 저거는 한번 발 잘못 디디면은 크게 지금 노리고 던지는 질문이네 하는 생각이 그런 질문들이 드니까. 하나씩 있는데 워낙 그 언론 플레이나 그런 거를 이제 성숙하게 이것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선수들이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했고요. 워낙 나이스하게 인터뷰도 했고 근데 르브론도 어릴 때 이제 NBA에 왔지만 잘하다가 가끔씩 이제 뭐 그렇게 네. 에리트를 보일 때도 있지만 코비 브라이언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는 잘했다고 봐요. 언론 플레이뿐더러 밖에서 그 팬들을 만날 때나 그런 식으로 오타니는 아직까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하니까 꼭 뭐 이렇게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받아치고 리액션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성숙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저스의 현수 선수도 인터뷰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배우신 분 그리고 또 겸손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 인터뷰도 항상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잘했다면서요. 안타 하나 줬고 제가 네. 보기엔 스트라이크도 좀 있었는데 아마
에드먼이 시작점이 된 것 같다는 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그랬구나. 시작점이 있으니까요. 항상 중요한 게임에서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경기를 안 봤기 때문에 기록만 보면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잠깐 찾아봤을 때는 시작점을 줬다는 것 같다는 네. 같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밤중이라서 보진 못했습니다. 네. 아침에 나오셔야 되니까. 네,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5타수 1안타 1타점으로 네. 어제 네, 5타수 기록이 1안타 1타점이고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2개 정도 있었나요? 잘 검증은 안 해봤지만 5타수 1안타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이해할 텐데 그래도 시작점을 줬다는 건 네. 그렇죠. 그렇죠. 키플레이어죠. 네. 그리고 진짜 큰 경기에서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개막전 업데이트는 됐으니까. 네. 아까 제가 괜히 또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살짝 불편한 심정을 본의 아니게 비췄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불편하셨다면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 경기에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을 던져서 그러는 거는 조금 열심히 뛰고 온 선수들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론에 해야 될 권리가 원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게 연예나 뭐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런 버라이티 쇼 같은 그런 식으로 리얼리티 쇼 같은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은 항상 중립적으로 언론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차라리 연예부 기자가 가서 스포츠 선수지만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먹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포츠 분야의 전문 기자들이 취재를 할 텐데 그냥 스포츠 전문으로는 그쪽 질문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민감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네, 괜히 쓸데없는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5년 그렇게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굉장히 존경받던 인디안 구단주 가디안이죠. 구단주신 로렌스 돌란이란 구단주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인디안스? 그럼 만약에 인디안이 다른 구단주였으면 미국 프로야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양키스 돌아가신 구단주 아시죠? 전설적인 조지 스테인브레너스. 네. 원래는 인디안스를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분이 네. 인디안스를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구매라 그러니까 물건처럼 들리는데 아무튼 투자그룹과 인디안을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양키스를 인수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잘 돼서 인디언스를 인수를 했다면 미국 프로야구는 아마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란 what if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분이 구단주가 난 다음에 양키스가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를 알게 되면은 저희가 그렇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왔다가 오늘 이제 광고 가기 전에 그러면 양키스를 그래서 한 37년 정도를 네. 직접 구단주지만 뭐 보스라는 별명을 이끌면서까지 이렇게 이끌었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 양키스가 거의 몇 억인가요? 엄청난 한 75억 정도 그때 71년도에 조지 그분이 산 게 1,000만 불에 샀는데 지금은 거의 한 75억 달러 가치 이상이 되는 구단이거든요. 구단의 네. 브랜드 가치가.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치가. 네. 그래서 오늘 퀴즈는 거기에 관여해서 한번 퀴즈를 마련해봤는데요. 그래서 2025년 현 시점에서 전 세계입니다. 네. MLB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스포츠팀 가치로 봤을 때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입니까? 네네. 전 세계 팀. 그러니까 저 스포츠 종목을 망라해서 망라해서 전 세계 프로팀 중에 1위부터 5위에 들어가지 않는 팀 한 팀을 고르시면 되는 걸로 오늘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보기가 있겠죠. 사지선다죠. 네. 4개 보기. 이번엔 5팀을 5팀. 네. 그러니까 네. 탑 5에 들지 않는 네, 거군요. 1위부터 5위니까 5팀 네. 하겠습니다. 아닌 팀을 골라주세요. 한 팀을 고르시면 되고요. 1번, 1번 달라스 카우보이, 2번, 2번은 LA 램스. 둘 다 풋볼 팀이죠. 3번, 3번 LA 다저스, 4번, 4번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5번. 5번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미국 안에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함정이 될 수도 있죠. 전 세계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전 세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보기는 지금 5구단이 다 미국 미국이에요. 소재 네. 구단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네. 구단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만 아니고 나머지 4개는 탑5 중에 탑4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죠. 탑5 안에 든다는 거죠. 그게 5위가 되든 1위가 되든 든다는 건데 보기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 왔습니다. 정도로 다시.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1번, 1위는 달라스 카우보이고요. 2번, 2위는 로스앤젤레스 램스, 3번. 3번은 LA 다저스, 로스앤젤레스랑 이것도 LA 다르게 말해요. 2번은 LA 램스, 3번은 LA 다저스, 네, 4번은 4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5번은 5번. 뉴욕 양키스입니다. 네.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선물은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제공해 주시는 차 선물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한차가 들어있는 차 선물 세트인데요. 지난주에 이 선물 받으신 분이 받으신 다음에 뭐랄까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마시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인사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차 생각나실 텐데요.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차 종류 4종류의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제 2번, 생각에. 3번, 4번. 네. 김영준 씨 잘 모르잖아요. 그럴까요? 힌트 아니에요. 저 힌트 아니에요. 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네,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프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탑5 가치 안에 들지 않는 구단은 어떤 구단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안에 들지 않는 구단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LA 다저스는 탑5 아니라 탑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가네요. 가치적으로 보면요. 아니 명성으로 봤을 때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LA 다저스는 인기도도 그렇고 24위입니다. 좀 많이 미치네. 네, 많이 미치고요. 생각보다. 가치가 55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양키스가 지금 가치가 거의 75억이 조금 넘거든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아니요. 1.5배 정도 차이 나요. 55억과 75억. 네. 그렇구나. 네네, 죄송합니다. 25억이라고 들어갔고 3배나 차이가 55억, 예. 네. 그러고 들었습니다. 1위는 부동의 1위는 올 아메리칸 팀이죠. 항상 달라스 카우보이가 103억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2위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2위는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가 94억 달러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성적이랑 상관없네요. 워리얼스가 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워리어스가 워리얼스 잘하는데 그냥 워리어스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탑 2위까지 올라간 이유는 10년 동안 4번의 NBA 챔피언을 했고요. 거기다 또 홈구장을 개장을 합니다. 이게 가치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액센스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구장의 가치가 그 구단이나 팀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구장의 가치가요. 그럼요. 달라스 카우보이도 원래 예전엔 달라스에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알링턴에 있거든요. AT&T 스테디움인가요? 개장한 게 한 10년? 근 10년 됐나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양키스도 구장이 새로운 거 갖고 있고 근데 다저스 구장은 조금 오래됐잖아요. 케이블카 만들어야 되겠네. 구장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해요. 케이블카 설치되면은 구장 밸류 올라가겠는데요. 오. 레이커스가 다저스보다도 월등히 높은 8위입니다. 71억. 진짜. 네네. 레이컬스가 다저스보다 밸류가 더 아니 그건 높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저스가 생각보다 너무 미친 거예요. 근데 다른 야구 팀들은 더더욱 낮은 팀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전 세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외 팀 중에 10위 안에 드는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팀의 시장 가치가 미국이 단연히 월등히 높고요. 그 외에 미국을 제외한 최고 순위의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13위로 68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스포츠 팀들의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죠. 네. 이야 8위? 13위요. 13위?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가 13위. 예. 뉴욕에 있는 팀들이 뭐 4위는 뉴욕 양키스잖아요. 5위는 뉴욕 닉스. 뉴욕에 있는 팀도 5위에 2개나 들어 있고요. 놀랍다. 네. 네. 램스도 소파이 스테디움 새로운 구장이 있잖아요. 물론 그리고
LA로 오면서 슈퍼볼도 이기고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놀랍다는 게 아무래도 전 세계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스포츠 그러면 축구를 꼽잖아요. 축구는 전 세계가 다 즐긴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전 세계가 즐기는 축구에서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하는 레알 마드리드가 13위입니다. 13위. 네네. 그리고 미국의 다른 나라들은 잘 하지도 않는 NFL. 12한 NFL 팀이 뭐 탑 5에도 두 팀이나 있잖아요. 근데 NFL 팀은 솔직히 미국에서만 엄청난 그러니까. 인기잖아요. 근데 라이센스 시장이나 멀천다이 시장이나 NFL이 또 최고의 강자잖아요. 그렇죠. NFL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또 보면 이게 강국과 그런 거에 또 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미국의 스포츠 구단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엄청납니다. 저도 그걸 지금 좀 되게 놀래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탑5 중에 뭐 프리미어 리그든가 네. 아무튼 하나 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프리미엄 리그가 영국 쪽에서 혹시 하나가 끼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없습니다. 그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 미국이 그렇군요. 차지하고 있군요. 네. 오늘 그러면 그 인디언스 얘기를 좀 더 하나요? 예. 원래 이 조지 스테인브레너 구단주가 되기 전에 네. 이분이 원래 클리블랜드 출신입니다. 음. 가족 자체가 해운업을 해서 좀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고요. 네.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보딩 스쿨을 다녔어요. 네. 보딩 스쿨이 어디냐면 이제 인디아나주에 있는 컬버 군사 아카데미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같은 클래스메이트이 그 당시에 인디안 구단주의 아들입니다. 지미 스토퍼라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고려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1971년 12월에 이 지미라는 친구랑 구두로 계약을 합니다. 인디안스를 사겠다. 너무 이렇게 구단을 갖고 싶어해요. 이 네. 조지 스테인브레너 구단주 되시기 전에. 네. 그래서 한 860만 불에 서로 계약을 해요, 구두로. 아니 그 당시에 아들이 뭐 그런 구두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에 있었어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구단주는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또 인디안스가 굉장히 그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 인디안스가 너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포셜의 게임을 뉴올리언스에도 치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 당시는 5년 6년 이상을 구단을 갖고 있는 인디안 구단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디안스가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이번에 그 돌아가셨다는 좀 존경을 받았다는 그분 있잖아요. 로렌스 돌란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거 25년 동안 팀을 소유했는데 이게 인디안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고요. 그 전까지는 뭐 진짜 짧게 70년대부터는까지는 5년 이상을 넘기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원래 이 가문이 인디언스를 갖고 있던 가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구두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딜을 친 거야. 네. 근데 이것도 기자회견을 네. 한다고 자기 그 해운 회사 기자들을 다 모으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딱 5시에 전화가 옵니다. 보는 아버지한테 진짜 구단주한테 전화가 옵니다. 안 팔아 이놈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근데 진짜 그럴 뻔했네요. 거의. 진짜 안 판다고 했어요. 네, 왜 안 성사될 파냐? 뻔했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 사람이 인수를 할 때 미리 자기들의 재정적인 소식을 언론에 흘렸다고 생각을 해요. 압박을 주려고. 나는 이게 분명히 1,000만 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팀인데 네가 흘려? 아들 친구놈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860만 불, 140만 불을 들팔 수 있네. 안 해. 전화를 해서 안 판다. 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이 돼요. 네. 이 조지 스테이블러는 구단을 갖고 싶은 이렇게 그런 드림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1년 동안 그 칼을 갑니다. 결국에는 양키스가 매물로 나오자 바로 양키스를 구매를 해요. 그 투자 그룹하고요. 두 분이 그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좀 급하시네. 되게 이렇게 860 그러면 한 1,100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카운터 오퍼가 가고 1,100은 많으니까 뭐 950에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대충 맞춰가야 요새는 되는 이렇게 건데. 카운터 오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오셨네. 예, 네. 좀 아버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딜한 거에 대해서 감정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양키스를 구입한 금액을 보니까 네. 내가 볼 때 이 조지 스테이블러는 1,000만 불을 페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에 샀는데요, 양키스를? 그 오피셜 금액은 1,000만 불에 샀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엔 CBS가 오너를 하고 있었는데 양키스를
1,000만 불에 샀지만 실질적으로 CBS에 다시 파킹장을 팝니다. 130만 불에 파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70만 불에 사요. 예산이 그만큼이었던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사업 수단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보면 네. 9살 때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조지 스노우. 그러니까 네. 워낙 그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네. 사업 수단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5대양 거기를 끼고 해운업으로 굉장히 자수성가한 그런 자수성가가 아니고 아버님이 자수성가한 그런 할아버지 때부터 했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수단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디언스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37년간 구단주로 있죠. 근데 이게 또 그 양키스를 네네네. 네, 양키스를 인수를 하고. 인수해서 인수를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점차 자기의 포션을 늘려가면서 거의 이제 지지분을 100%를 지금은 이제 그 스탠 브로스 가문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수를 해서 굉장한 뭐 막강한 구단주가 되죠.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해요. 네, 이분이 케이블에 처음으로 중계권을 판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있는 동안 그 감독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지만 네. 그동안 7번의 월드 시리즈를 해요. 그렇죠. 뭐 10년에 한 번 못하는 팀, 뭐 80년 동안 못하는 팀도 있는데. 그럼요. 보스는 얼마나 오래 예. 못했어? 86년이야, 85년이야. 네. 그다음에 후원 계약이라는 것도 맺고요. 이 사람이 메이저 리그를 자체를 비즈니스 수완을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전설적인 구단주가 등극을 하죠. 거기다 이 사람이 야구가 네.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구심점이 되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양키스를 이렇게 또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양키스도 프로핏을 돈을 좀 루스하는 시기였어요. CBS가 자기 브랜드에서 계속 깎아 먹으니까 그래서 팔고 싶었는데 네. 여기 시간적으로 또 맞아 떨어지고요. 오늘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그 양키스의 그 그렇죠. 구단주 되시는 분이 계속 인디아나를 만약에 인디언스. 인디언스를 계속 갖다가 가서 인디언 했으면- 구단수가 됐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런 프로야구가 발전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What if라는 만약이라는 단서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야구에 관계된 분들이 쭉 이제 히스토리를 봤을 때 최고의 만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건은 이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여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양키스가 워낙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 인디언스를 인수를 못해서 그래서 자꾸 인디언스의 그 연건들을 자꾸 빼옵니다. 유망주들을 자꾸 빼와요. 네. 빼오지만 이분도 클리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어가지고 클리브랜드에서 50년대 굉장히 유명한 뭐 투수가 아프다 그럴 때 네. 기부금도 많이 내고요. 이분이 원래 전신이 클리블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이렇게 인수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뭐 양키스를 인수해서 엄청난 성과를 제국을 건립했죠. 제국을 건립했죠. 또 그 당시에 70년대 이분이 인수를 하고 나서 바로 야구 노조에서 FA가 그 당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74년인가 75년인가 처음으로 자유계약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겼어요. 그 전까지 자유계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계약으로 하면서 그거를 뭔가 이게 비즈니스 수완도 있지만 운도 많이 따라줬던 분 같아요. 근데 뭐 운이라는 거는 그만큼 움직이고 있을 때 따라오는 거니까. 네. 어떤 분들이 운은 나는 운이 없을까 근데 운도 준비가 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로또도 잭팟이 맞으려면 로또를 사는 정도의 신용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런 잭팟이나 운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는 정도의 신용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떤 분이 계속 기도를 했다잖아요. 제발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분이 그분께서 네. 로또 사고 기도하라고. 로또라도 사고 기도를 해야지. 네. 네. 그냥 냅다 그냥 재판만 맞게 해달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곤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양키스를 구입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네. 프로야구의 발전이 있었고요. 워낙 되게 재밌는 얘기는 양키스가 많아요. 다음 주는 이게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보는 다른 구단과 양키스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키스 얘기는 정말 쏟아지는 이야기 그 보따리가 되겠죠. 예, 엄청나게 많고요.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저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와 함께했습니다. 재밌는 정보 그리고 또 아까 저
준비해 주신 퀴즈는 거의 쇼크였습니다. 아. 네, 충격적인 결과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르죠. 이제 구장을 업그레이드 하고요. 계속하면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몇 번 더 우승하면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카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네.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